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 개막을 앞두고 스가 총리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이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 예비내각 명단에 거론되는 인물들의 상당수가 재팬 핸들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재팬 핸들러들은 과거사 문제 등 일본 외교의 약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은 다시 한번 이들과 치열한 전략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을 이미 겪어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바마 정권 당시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이었고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바이든은 당시 일본의 강원양면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당선자는 실망했다는 미국 정부의 성명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일본의 싸늘한 반응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축적되어 온 미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배의 취지를 끈질기게 설명하면 미국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당시 국가안보국장, 현재 스가 정권 초대 방위상을 맡고 있는 기시노부오는 미국에서 훈계를 받게 되는 우스운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팀에서는 예상과 같이 오바마 인맥들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후보로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차관과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거론되고 있으며 국방장관 후보 1순위는 미셸 플로노입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재팬 핸들러들이죠. 스가 정권이 긴장하는 이유는 재팬 핸들러 중에서 친중파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스가 내각에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미국 민주당 정권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팬 핸들러가 등장하면 일본이 약점을 잡힌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스가 내각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스가 총리가 걱정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미일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동맹의 파트너로서 일본의 역할 확대라는 측면에서 밀착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과는 별개로 한미일 공조에서 저해가 되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한국의 편을 드는 식은 아니었지만 중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이든은 현재 징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에 대해 관계 개선에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바이든 정권의 온실가스 감축 압박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죠. 일본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재팬 핸들러가 차지한 바이든 내각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전략 싸움은 보통의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우려 때문에 현재 자민당 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과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듯 조기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인데요. 바이든 측이 응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제치고 당선인이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 아베 트럼프 타워 회동 자체가 외교의 세계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례적인 회동을 했음에도 아베 전 총리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상황은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의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그걸 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일본 정부가 속도를 내고 싶어 한들 현재로서는 스가 총리의 방미는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 이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는 일본과 다르게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여성과 흑인, 성소수자와 야당을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통령과 국무, 국방, 여성 트로이카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국무장관 직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잔 라이스는 한국에게 그닥 반가운 이름이 아닙니다. 수잔 라이스는 오바마 정권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을 맡고 있었는데요. 당시 그녀는 적극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이후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일본의 속내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력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재팬 핸들러들의 경우 하필 친중파의 성향까지 함께 갖춘 인물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져 스가 총리는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